처음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만난 엄마들과의 모임이 그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시작은 정말 자연스러웠다. 우리 서준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엄마들끼리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아이들이 친해지면서 엄마들도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엔 단순히 아이 픽업할 때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페에서 차 한 잔씩 하며 아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수진이 엄마는 그 모임의 중심이었다. 항상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걸어주고 우리 엄마들끼리 가끔 모여서 육아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모임을 제안한 것도 수진이 엄마였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다. 육아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이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미나 엄마는 항상 밝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워주는 타입이었다.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누구 말이든 맞장구를 잘 쳐줬고 덕분에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혜정이 엄마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늘 조용히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사람은 들은 얘기를 다른 곳에서 슬쩍 흘리는 스타일이었다. 그때는 단순히 조용한 성격인 줄만 알았다. 다연이 엄마는 우리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해주는 조언들이 정말 따뜻하고 현실적이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게 된 사람이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즐거웠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아이들 자랑도 하고 육아 고민도 나누고 가끔은 남편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그 시간이 내게는 정말 소중했다. 집에서 아이만 보다가 어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 어느 날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무심코 우리 집 상황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 혼자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댁에서 둘째를 빨리 낳으라고 계속 압박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 수진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정말 힘드시겠어요. 남편분이 그렇게 늦게 들어오시면 서준이 엄마가 얼마나 지치실까. 미나 엄마도 맞아요. 육아는 혼자 하는 게 아닌데라며 위로해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고마웠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지 느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엄마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묘하게 변한 것 같았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다. 평소 인사를 주고받던 엄마들이 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대화 중에 갑자기 조용해지는 일이 생겼다. 우리 모임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다. 전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스러워졌다. 특히 수진이 엄마의 태도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여전히 다정한 말투였지만 뭔가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다. 서준이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남편분이 여전히 바쁘시죠? 하면서 묻는 것도 예전과는 달랐다. 전에는 진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미나 엄마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 그래도 남편분이 집에는 들어오시니까 낫잖아요 라며 미묘하게 비꼬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다연이 엄마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가끔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어린이집에서의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어느 날 서준이를 데리러 갔는데 몇몇 엄마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다가가서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모든 대화가 뚝 끊어졌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그럼 우리는 이만 하고 흩어져 버렸다. 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다. 동정하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탐색하는 느낌이랄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분명 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퍼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퍼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 답답함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며칠 후 다연이 엄마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 서준이 엄마 시간 되면 우리 둘이서만 차 한잔 할까요?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카페에서 만난 다연이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서준이 엄마 혹시 요즘 다른 엄마들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연이 엄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사실은 제가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서준이 엄마가 계속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엄마가.
서준이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하고 다녀요. 처음엔 정말 걱정하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다연이 엄마가 말을 이었다. 서준이 엄마가 남편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 그리고 시댁에서 둘째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를. 내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과장되어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집안 형편도 어려워졌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충격이었다. 내가 힘든 마음에 털어놓은 이야기가 이렇게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미나 엄마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맞아, 그러게 하면서 맞장 붙이고, 혜정이 엄마는 말은 안 하지만 들은 걸 또 다른 곳에서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다른 엄마들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엄마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 동정하는 듯한 눈빛들. 모든 게 설명이 되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다연이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글쎄요. 수진이 엄마는 항상 자신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사정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걸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다. 내가 진심으로 고민을 털어놓았던 그 순간들이 결국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다음 주 모임에서 나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았다. 수진이 엄마가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라고만 답했다. 몇 번의 모임 후 나는 조용히 단톡방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요즘 개인 일정이 바빠서 당분간 모임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방을 나왔다. 처음엔 허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허함보다는 평화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더 이상 내 사생활이 소문거리가 될 걱정도 없고 진심인 줄 알았던 관심이 사실은 호기심이었다는 사실에 상처받을 일도 없어졌다. 다연이 엄마와는 개인적으로 가끔 만나서 차를 마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나에게는 값진 교훈이었다.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아이를 매개로 만난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요즘 어린이집에서 그들과 마주쳐도 예의상 인사만 나누고 지나간다. 수진이 엄마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로 서준이 엄마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묻지만 나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만 답한다. 그런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평화롭다. 서준이도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고 나는 내 나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가짜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웃이라고 모두 친구가 되는 건 아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평화롭다.